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육모가 쓱 다가왔어요. 아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이야.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내신 공부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훈련을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야, 이제 정말로 내가 어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라는 밑그림을 그리는 육모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전까지 최대한 실력을 좀 늘리려면 문제풀이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좀 많으실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정확도를 높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육모 준비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캐스트를 한번 촬영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앞에 섰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글을 갖다가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읽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글씨를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상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죠.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의도 파악에 힘을 줘야 돼요. 왜 썼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왜 썼지?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왜 썼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 푸는 건 쉽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막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오답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 강의를 하면서 놀랐던 건데, 똑같이 보기가 이렇게 1, 2, 3, 4, 5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1등급인 친구는 어떻게 오답을 소거하냐면 요렇게 소거를 해요. 요렇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틀리거든요. 뭐가 차이가 느껴지세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용에다가 체크를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은 틀렸어 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어디가 이상한지를 완벽하게 체킹을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이유로 이거를 갖다가 X를 했는지를 안 적어놨죠. 그래서 무조건 또 읽게 돼요. 이걸 갖다가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읽히지 않은 지문은 읽히지 않은 대로 그냥 놔두게 되니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소거를 하실 때는 내용의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소거를 해주시는 게 맞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글을 그냥 다 읽었어요. 여러분 영어 해봤자 8문장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읽고 나서 간단하게 내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쫙 압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소재에 대해서 요렇게 내용을 얘기했구나. 이게 주제문이거든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왜 썼느냐 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글을 썼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거 다 된다.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예측하면서 읽기 들어보셨을까요? 예측하면서도 읽을 수 있어요. 예측하면서 읽으려면 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전부 다 내가 배경을 깔아놓은 거고, 이거부터가 진짜 찐이야 라고 하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런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추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의도로 썼지? 두 번째는 어디에 보기가 어색하지? 세 번째는 그래,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썼구나. 네 번째,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도 이렇게 전개되겠군. 이렇게 하시면 순선한 문장 삽입이나 빈칸 추론을 완벽하게 독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놈의 시그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어는요, 일단은 어떤 글이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메시지를 제일 첫 번째 팡 얘기해요. 난 이 얘기 할 거야. 그래서 첫 문장이 중요하거든요. 첫 문장에 뭔가 핵심어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하고 첫 번째 문장에서의 공통적인 소재를 찾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문장이나 또는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글을 썼잖아. 중심 소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뭔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주제문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심 소재를 키워드라고 할게요. 거기다가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주제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주제문을 한글로 요약하면 요지, 그 다음에 영어로 압축하면 제목이 되는 거죠. 문장으로 얘기하면 주제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연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however이에요. 그러나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뭐 yet도 있고 still도 있고 nevertheless도 있고 많죠. 그래서 요런 류 있죠. 하지만 요런 게 나오면 뒤에 있는 정보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영어의 구문에 있어서 비교 구문. A가 B보다 중요하대요 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 부정어구 있죠. not A but B. A가 아니에요. B예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표시를 하셔야 돼요. 경중으로. 그래서 부등으로 표시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거나 또는 밑줄로 표시하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수능장에는 여러분들이 형광펜 같은 거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 주는 게 중요하냐면 사비연필은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사비연필이 조금 굵잖아요. 그래서 굵직한 사비연필 가지고 중요한 표현이나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나중에는 체크된 것만 읽어도 고스란히 1번부터 5번까지의 우리가 그 소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서 나 정답이에요 라고 하는 보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수능 영어의 정답의 시그널을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읽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육모를 열심히 풀어서 정확도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러면 구모는 어떻게 하죠? 미리 살짝 공개를 해드리자면 난이도나 난도는 육모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좀 이거 어렵게 느껴지는데 글이 읽기는 읽히는데 내가 한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 또는 정답을 어찌어찌 찾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육모의 난도가 사실 구모보다는 좀 높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 때 내가 정확하게 정답이라는 확신이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내가 영어 번호 뭐뭐뭐는 틀렸을 것 같아. 한 5개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채점을 해보니까 그대로 5개 다 오답이에요. 그러면 구모 때 성적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걸 내가 감으로 알고 있는 게 그대로 맞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근데 나는 5개 틀릴 거라고 예측했는데 15개가 오답이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못하는지까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독해를 완벽하게 하려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측에 아주 가까운 정답률이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내가 실력적으로는 지금 거진 다 괜찮아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문제풀이 스킬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몇 문제 틀릴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하면 문제풀이 스킬을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답을 하지 않기 위한 전략들을 갖다가 메모를 해두고 그걸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예측과 그 다음에 실제로 채점을 했을 때 방향성이 완벽하게 틀렸다. 이거는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예측을 해서 내가 맞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틀린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을 하셔가지고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적 향상을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때 성적 향상이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루하루 하다 보면 하나도 느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 맞네. 나 그때 3월 달에는 이랬는데 와 지금 7월 달 됐는데 이 정도구나. 또는 8월 달 되니까 이 정도가 되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모도 구모도 수능이 아니에요. 그러면 육모나 구모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육모는 내가 예측했던 내 실력과 실제 시험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좁혀서 구모 때는 진짜 나의 실력을 정말 100% 발휘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내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점수를 보고 내 목표 점수하고 간격이 있다면 그걸 수능까지 메꾸고 하면서 실전적인 문제풀이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11월 수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육모는 정확도에 딱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글의 의도대로 잘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글의 의도대로 잘 정답을 찾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수에 계속 연연하다 보면 실속 없는 문제풀이만 하게 돼요. 실속 없는 문제풀이만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필터 같은 게 하나 생겨서 이런 지문은 이런 게 답이야 라고 하는 주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낮추시고 정확도를 많이 높이는 걸로 육모를 준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분명히 오답으로 가서 틀리게끔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내가 문제를 푸는 거, 그리고 읽는 법, 이런 것들을 제가 앞에 알려드린 대로 시그널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수능 특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나오는 기출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메가스터디가 이번에 만든 전대실모도 아주 문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문제들을 마음껏 풀면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갔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로 육모 전까지 채우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쌤의 캐스트가 도움이 정말 됐으면 좋겠고 또 육모 보고 나서 제가 해설 강의를 열심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later!